핵심만 빠르게 살펴보는 주식 10분 팁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여기 나와 있는 GS 글로벌이고요. 들어오신 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 GS 글로벌이 움직임이 좀 한번 살짝 강하게 나와줬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지금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이 한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뭔지 좀 체크도 하면서 다음 그림들 어떤 식으로 좀 보면 되는지 그런 것들 좀 체크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GS 글로벌이 오늘 움직임이 나온 이유는 뭐 여러분들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최근에 제일 뜨거운 게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 간의 이런 분쟁들 관련된 전쟁 관련된 이슈들 때문에 이게 중동 지역이다 보니까 뭐 정유 관련주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천연가스 관련주들 뭐 아니면 음식료 관련주들 요렇게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GS 글로벌은 요 이슈와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으니까 오늘 낙폭을 좀 보여주는 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낙폭을 보여줄 때는 최근까지 이 이슈의 근간이 되는 것들의 종목들이 움직이게 되는데 GS 글로벌이 그거랑 지금 엮여 있는 상황이죠. 그 이슈가 무엇이냐? GS 글로벌이 이제 자회사 중에 GS 자회사 엘리먼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다가 이 모듈러 건축 자문을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협력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인 거고, 모듈러 건축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왜 나올 수 있냐면, 이게 어쨌든 지금 뭐 이미 영상들을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막 건물에 폭격 떨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건물이 막 무너지는데 어쨌든 이 무너진 건물들도 빠르게 재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전쟁 중인 상황이니까 이 상황에서 가장 빠르게 효율적으로 건축을 할 수 있는 방식이 보통 모듈러 건축이라고 불러요. 이게 뭐냐면 원래 같으면 우리가 보통 건물을 지을 때 그 현장에서 이제 구조물들을 다 만들고 쌓아 올리면서 이렇게 보통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요 방식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공장에서 거의 다 만들어 놓고 그냥 가져와서 이 조립만 하고 하는 방식을 보통 모듈러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가장 많이 뭐 최근 중에선 쓰였던 때가 언제가 있냐면 코로나 때 우리 병실 부족하다고 막 난리 났었잖아요. 그때 뭐 음압병동 이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 이 모듈러 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체적으로 거기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빠르게 만들어 가지고 가져와 가지고 설치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급박한 상황들에서 훨씬 좀 잘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모듈러 건축이라고 부르는데 이번에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자문을 진행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니까 이걸로 엄청 또 강세를 보여주면서 움직이게 된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 이슈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던 게 맞는 상황에서 여기서 오늘 딱 움직임 급등포를 한번 뽑아줬는데 아직 뭐 주요한 장기 이평선이라든가 주요권까지 돌파는 못하고 이 정도에서 나 저점 어느 정도 잡아본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만 마무리가 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술적으로는 지금 제가 봤었을 때 얘가 재무적인 흐름들을 봤었을 땐 되게 좋아요. 꾸준히 지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특히나 최근 3년 추이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계속 증가 추이 보여줬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로 좋은 모습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탕이 되면은 충분히 이런 것들은 주가는 어쨌든 아무리 우리가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 기업의 근간은 돈을 번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보면 어떻죠? 주가가 충분히 이제 저평가 영역까지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얘가 이런 이슈들이랑 함께 이전에 있었던 주요한 저점 구간에서 정확하게 딱 찍어주면서 끌어올리고 있다는 걸 봤었을 때 여기 한번 살려보겠다라는 반응으로 해석을 하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박스권이 이렇게 진행 중인 상황인데 박스권은 하단에서 성공을 시키면 보통 상단 라인까지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밑에서부터 살려서 위로 가는 파동을 좀 기대를 하면서 볼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슈 가지고 조금 빠르게 끌어올린 경향이 있긴 하거든요. 우선 요 속에서 큰 박스권 안에서 단기적으로 하락각을 타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지금 최근에 낙폭이 있었던 상황에서 첫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첫 반등은 기술적 반등이라고 많이 부르죠. 말 그대로 기술적인 반등이에요. 흐름상 반등이 아니라 이게 떨어지고 나면 공을 땅에 던지면 튀어오르잖아요. 이렇게 튀어오르듯이 기술적으로 튀어오는 걸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얘가 진짜 배기로 넘어가는 순간은 어떻게 되냐면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여기서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박스를 좀 그리다가 돌파가 나오면 그때서부터가 진짜 배기로 돌파라고 판단을 하고 흐름상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는 상승 파동으로 연결되게 되는데 오늘
여기서 한번 찔러봤어. 다 좋다 이거예요. 떨어진 폭에 보통 절반만큼 올라오면서 올라왔는데 여기서 바로 가는 그림이 불가능하다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이평선들도 다 역배열 중이잖아요. 이렇게 다 역배열 중인 상황에서는 보통 탄력을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다 정배열이 펼쳐지면서 갈 때가 탄력이 잘 붙거든요. 보통 그래서 떨어뜨리고 기술적 반등 주고 한 번 더 눌렀다가 돌파시킬 때 보통 넘어간단 말이에요. 떨어지고 기술적 반등 주고 한 번 더 눌렀다가 돌파시킬 때 보통 넘어간다고요. 이게. 그래서 이 GS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저도 그냥 이렇게 가면 좋겠죠. 당연히 여러분들 입장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확률적으로 봤었을 때는 여태까지 이래왔던 것들도 있고 흐름상이라는 게 여기까지 한번 다시 조정을 줄 동안 이제 이평선도 이렇게 따라 올라오겠지. 여기서 눌림목 한 번 더 주고 다시 반등 치면서 이번에 찔러봤었던 요 고점 라인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서부터 탄력을 붙이면서 이 큰 박스권의 상단 라인인 5,000원 정도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눌림 나와도 이상한 거는 아니니까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요거 위로 올려드릴게요. 요거를 위로 올려서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이번에 거래량 추이가 많이 줄었죠. 이게 보통 어느 정도에서 터지게 되냐면 보통 하락 파동을 이렇게 태우고 있을 때 거래량이 크기가 줄어들어요. 왜 줄어드냐? 재미가 없고 이득이 안 되니까. 누가 하락 파동 좋아하는데 다 상승 파동 좋아하지. 보통 상승 파동일 때 늘어나면서 간단 말이에요. 줄다가 늘다를 반복하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줄어들었다라고 판단될 정도의 거래량이 나왔거든요. 굉장히 축소돼서 나왔죠. 요 다음에 이제 눌림목을 거치는 동안 또 더 적은 거래량이 나올 거고 그 다음 반등 칠 때 이제 더 큰 거래량을 뽑으면서 이렇게 늘면서 갈 거예요. 거래량이.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것까지는 이제 줄어드는 파동으로서 준비 과정으로 쓰고 있다라고 보이고 다음번에 요거에 제껴주는 거래량이 나오면서 3,000원 이상 돌파가 나올 때 상승 시세로 이어지게 되면서 크게 넘어가는 그런 관점을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어차피 재무적인 부분들도 지금 다 받쳐주는 상황에서 제가 노린다면 다음 눌림목 나왔다 반등 나올 때 공략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 수익 중이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요런 구간들에서는 최소한 절반이라도 익절을 좀 해놓으시고 보시는 게 심리적으로는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기억을 하시고 눌렀다가 반등 나오면 아마 3,000원 좀 안 되는 구간 돌파각 만드는 순간 이걸 뛰어넘는 거래량이 나오면서 폭발적으로 3,500원과 5,000원까지 순차적으로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걸 좀 기억을 하시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우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대처만 좀 잘 해나가시고 어쨌든 큰 흐름상은 살릴 건데 시간이 많이 길어질 수 있어서 그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벌써 3달이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눌러줬다가 이런 그림 나올 수 있는데 이상한 거 아닌데 시간적으로 비효율성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분할 익절이라도 좀 해주시고 나머지 가지고 다른 거 돌리시면서 보다가 요 타점이 나온다고 하든지 돌파 타점이 나올 때 그때 공략하셔서 3,500원과 5,000원까지 분할 익절 해가시면서 보시면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정도면 이제 이해는 다 되셨을 것 같으니까 요까지 좀 설명을 드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지금도 오늘도 변동성이 좀 커졌는데 점점 눌렀다가 반등 나오면서 올라가면 갈수록 변동성은 어떻게 되죠? 더 커지죠. 이렇게 변동성이 계속 커지는 라인들에서는 이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세워두시고 그때 가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이행을 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그때 가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 이미 좋은 시기에 다 가고 대처할 만한 타이밍에 다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 세우시라는 차원에서 다음 그림들을 미리 그려드리는 건데 이게 계획이라는 게 분명히 계속 변해요. 왜냐하면 시장에는 정답이 없고 계속 변수들이 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변수들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 계획을 좀 수정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그것까지 다 해드리고 싶지만 저는 지금 기준으로 찍고 있잖아요, 영상을.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든 할 수가 있어도 다음 얘기를 지금 상황에서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영상은 결국 실시간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존재하는데 요걸 잘 보완해주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알림방이고요. 알림방 같은 경우에는 글로 써드리고 타자로 쳐드리기 때문에 당연히 실시간성 면에선 압도적으로 좋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림방은 요게 장점이니까 한 번씩들 들어오셔서 여기서 지금 뭐가 나와주고 나서 돌파가 나오면 어떤 식으로 슈팅을 쏘면서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구나. 그러면은 여기 구간이나 여기 구간 둘 중에 눌림목이나 돌파로 재공략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인 방식이 될 수가 있고 올라가게 되면 1차 어디, 2차 어디까지 갈 수 있는데 잘 올라가다가 막 시장이 꺾이네. 이럴 때는 목표가까지 도달하지 않았어도 중간에 끊어주고 나올 줄도 알아야 하는 거구나. 여기서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 위험성이 커지는 자리는 어디니까 이 밑으로는 안 보는 게 더 낫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공부용으로라도 더 도움이 좀 되시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번씩들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살펴보시면 더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이 애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 정보 공유방, 알림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알림방에서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거죠. 종목 공유를 좀 하루에 한두 종목씩은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하루에 3% 정도에서 10% 정도 가량 좀 목표로 해가지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로 좀 편입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요거 한 번씩들 들어오셔서 같이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뭐 어지간한 장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거의 한두 종목씩은 꼭 수급이 들어오는 것들이 몰리기 때문에 정말 완전히 폭포수 같이 하락이 나오는 막 그런 장을 제외하고는 매일같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한 번씩들 들어오셔서 이런 식으로 같이 공유도 좀 받아보시면서 살펴보시면 좋겠고 공부용으로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타이밍에 지금 공략을 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도 같이 보시면서 견해도 좀 넓혀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올려드리고요. 올려드리고 나서 뭐 이런 식으로 상한가 달성 그리고 뭐 수익이 나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계속 알림 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 건지도 다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제 다른 대응들도 좀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같이 설명을 좀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 번씩들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올려드리는데 또 중요한 것들이 사실 여러분들 대부분 계좌가 깔끔한 경우를 제가 많이 보지를 못했거든요. 거의 대부분 막 터줏대감처럼 막 마이너스 40%막 이런 식으로 물려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자기가 처음부터 뭐 계획하에 사실 계획하에 40% 마이너스 40%씩 치면서 가져가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냥 물린 거지. 정말 솔직해집시다. 이런 것들은 솔직하게 한 번에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런 것들이 이제 악성재고죠. 악성재고. 이런 것들은 악성재고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것들은 어쨌든 여러분들 이런 것들 손절을 자기가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날아가 버리는 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익들도 좀 잘 챙겨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수익도 조금씩 챙겨 가시면서 이거 챙기고 땡이 아니라 챙기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뭐 어떤 종목이 어떻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걸로 수익을 좀 내시면서 같이 조금씩 같이 줄여 나가시는 건 나쁘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은 부담스럽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수익 챙겨 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처리해야겠다라고 생각되는 종목들이 있으면 같이 상세 처리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하시는 거지만 같이 해 나가시면서 아무래도 진행을 해 나가시면은 조금 더 계좌 안정화가 빨리 돼서 이제 두 눈 뜨고 조금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도의 계좌가 완성이 되면은 그때부터 좀 수익을 안정적으로 쌓아나가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같이 들어오셔서 공부도 하시고 계좌 안정화도 좀 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한 번씩들 들어오셔서 보시면 더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시황 브리핑들도 드리고 있죠. 오전에도 드리고 있고요. 점심에도 드리고 있고 오후에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지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도 설명을 드리고 있고 테마적으로는 지금 뭐가 가장 핫하게 움직이고 있고 약세 테마는 뭐가 있는지 업종별로 봤었을 때는 어떤 업종들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고 어떤 업종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같이 어차피 시장 상황 따라갑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주도 면밀하게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내가 오늘 대응을 해야겠구나.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도 좀 한번 짜보시고 이 도움도 좀 받으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운영을 하고 있고 자 아침부터도 브리핑 당연히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후에도 브리핑 이런 식으로 드리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한 번씩들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종목 공유도 한 번씩들 받아보시고 이렇게 시황 브리핑도 받아보시면서 서로 간에 또 정보도 교류도 하고 여러분들끼리도 뭐 대화도 좀 하고 하시면서 조금 더 우리가 뭐 한 번에 이렇게 한 번에 껑충 뛰는 거는 힘들어도 점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정보 교류를 계속 하시면서 도움도 좀 받으시고 어찌되었든 제가 더 오래 했을 거 아니에요. 저의 견해들도 아낌없이 나눠드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 토대로 여러분들의 실력들도 좀 같이 일치월장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같이 발전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한 번씩들 알림방 들어오셔가지고 살펴보시면 더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